근데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유로단전 승리를 가져와요. 근데 과연 이 전략 전술이 정말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는 전술인가? 우리 선수들의 면면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이고 우리가 진짜 강팀으로서 불릴만한 전술인가? 라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없죠. 본선 올라가면 이 전략 전술 이 경기력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선에서는 최소한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답답해가지고 본선에서는 최소한 우리와 동급이거나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팀과 맞붙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볼만 돌리다가 근데 또 볼 돌리다가 분명히 끊겨가지고 역습 한 번 먹고 그럼 1대0 그랬다가 다시 공격하다가 또 이제 막 위로 올리다가 또 역습 한 번 먹고 2대0 그래 이제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또 3대0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전략 전술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막 예선에서는 상대를 압도하고 본선에서는 이렇게 상대에게 압도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크래커 신세죠.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지금 경기력 가지고는 본선에서는 정말 1도 경쟁력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력 부분은 또 이번 대회가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네. 토너먼트가 32강부터 이루어지게 되고 토너먼트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저는 예단을 하기 싫은데 다만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2002 카타르 월드컵 때 굉장히 한호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주도적인 축구를 했다는 거. 그 월드컵이라는 무대에 가서 더 이상 뒷공문이 내려가서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주도권을 내주고 하는 그런 축구가 아니라 한번 맞다이를 하는 그런 축구를 했었는데 아마 북중미 월드컵 때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것 힘들 같다. 것이다.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사실 전 기도 메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선 직전에 이제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손을 맞잡고 제발 하느님 우리 흥민이, 강인이, 인범이, 민재 100% 컨디션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메타. 네.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조규성도 좀 돌아오게 해주시고. 뭐 알아서 그러면은 김정용이 제일 못됐어. 아니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래서 우리가 김정용을 계속 막 좋아해요. 욕이란 욕을 다 했지만 사실 제일 못되게 말한 건 김정용인 제가 거야. 얘기하자면 네, 김정용 맞아요. 이런 사람이 여기서 칼을 그러니까. 푹.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소호정 기자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 우루과이전이었나요? 우리가 첫 우루과이전이죠. 솔직히 저는 볼 줄 몰라요 축구. 그냥 이기면 좋고 제게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좋은 핑계고 치킨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핑계고 너무 이기면 너무 신나고 막 흥분되고 그런 정도인데 그때 봤던 우리 축구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게 되는구나 대한민국 맞아 싶을 정도로 그러니 자꾸 희망을 갖는데 그 팀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으니 거의 사람들이 크게 바뀐 게 없고 오히려 그 중에 폼이 올라온 애들이 더 많은데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본선에서는 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선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 일본과 같은 축구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지금 C조에서 완전히 그 도미넌트 그러니까 네. 완전히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압도를 하고 있는데 24골 넣고 2골밖에 실점을 안 했어요. 어나더 레벨이 돼버렸어요. 뭐 일본이 별로 저도 안 좋아하지만 이미 일본 축구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넘버 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본선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침 말씀을 하신 김에 지금 저기 수진표도 나왔고 일본이 이제 유일하게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죠. 본선행을 확정지은 팀. 개최국 제외하고. 개최국 제외하고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지금 7경기 중에 6승 1무를 가지면서 승점 19점으로 C조에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다음 경기부터 놀아도 돼요. 네, 다음 경기부터는 뭐 이제 우리 대일본의 유방주의 맛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누굴 써도 전설의 익스큐즈가 됩니다. 1.5군. 네, 이번엔 전설의 2.5군이 나올 수도 있겠네. 네. 이게 좀 배도 아프기도 하고 뭐 점점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지는구나. 근데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게 막 너무나 뛰어난 선수가 나와서 혹은 진짜 선수들의 전반적인 기량 차이. 뭐 우리가 이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선수 육성의 문제, 유소년의 발전의 문제 그런 게 아니라 팀 운영의 문제로 벌어진다는 거는 너무 열받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도 뭐 계속 얘기하지만 육성이 뭐 일본이 더 좋고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뭐 많은 부분 사실인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아웃라이어들은 한국에서 더 많이 나와서 지금 1군 대 1군으로 붙으면은 한국이 당연히 전력이 밀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제 예선에서 한국이 훨씬 쉬운 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이런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까 서호정 기자 길게 얘기해 주신 거에 제 첨언할 건 별로 없는데
운영의 문제죠. 네. 다시 한번 그 조별 3라운드 순위를 좀 띄워주시면은 C조에서는 일단 일본이 본선 진출 확정지었고 나머지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바레인, 중국 10점, 9점, 6점, 6점, 6점. 여기도 어디가 올라갈지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긴 합니다. 저기 인도네시아가 이제 문제인데 네. 인도네시아가 그 사실 우리한테 많이 관심이 가는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태용 감독 내보내고 선수 시절 유명하다는 이유로 감독으로서 한 게 없는 그 추억의 선수 클로이베르트 데려왔는데 첫 경기에서 대판이 깨졌어요. 대한민국을 보고 뭘 배운 거야? 우리 보고서. 그래, 네. 보고 배웠. 우리의 클을 보고 배웠어야지. 인린스만이에요 지금. 네. 클로이베르트가 인린스만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보니까 그 AI로 요즘 슈퍼컴퓨터로 각종 개수를 넣어서 많이 예측들을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4위 이내로 4차 예선까지 갈 확률이 한 30% 정도로 줄었다.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예측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대패를 하면서 골드 차도 많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일단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맡았을 때 호주하고 비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기. 비겼었죠. 첫 경기, 경기 비겼었죠. 그 이제 약간 이변이라면 이변이었던 경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고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하필 또 어제 신동 감독이 인도네시아 머물면서 그 지금 본인 재단을 만들어서 그거 활동을 하느라고 인도네시아 머물고 있거든요. 네네. 단관을 했어요. 저 경기를. 네, 그 모습이 또 많은 매체들 통해서 소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STY 복귀시켜라. 신따용 다시 데려와. 신따용. 네. 사실상이 저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좀 되게 공교로운 상황이 된 거고 모르겠습니다. 클로이베르트 감독 뭐 그 인도네시아의 에릭 회장이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클로이베르트 감독을 대회 중간에 그렇게 교체를 한 것 자체가 결국에는 가장 큰 아쉬운 지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C조 저기는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가 감독을 다 바꿨어요. 네. 중국도 바꿨나? 중국 안 바꿨지. 중국은 저기 일본 예선 전에 바꿨나 이반코비치. 중간에 바꿨나가 헷갈리네요. 이반코비치죠 지금. 이반코비치. 네. 그러니까 뭐 저기는 일본 말고는 다들 진흙탕 싸움이라 그렇고. 근데 우리가 C조 들어갔으면 과연 일본처럼 저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생각만 해도 낼 수가 있죠. 매경기 불안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중국대로 불안하고. 네. A조도 예. 마찬가지예요. A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 아니 뭐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경질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에릭 회장 네. 네. 에릭 다른 토이를. 목적,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던데 본인이 이제 그 축협 회장이 종착지로 노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네, 네,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네. 정치적인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신태용 뭐 감독도 감독이지만 더 큰 감독을 데리고 오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이렇게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인사였다라는 그러니까 평가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데코레이션용으로 클로이베르트 데리고 온 거잖아요. 누구랑 비슷한데요? 정에릭인가? 정에릭? 예. 정에릭인가? 정에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첫 경기 한 뒤로는 클린스만처럼 보이는데 에릭 토이르 회장은 히딩크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죠. 네, 히딩크인 줄 같은 알았다. 클자 돌림이라. 네. 뭔가. 자 그리고 C조에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좀 괜히 우리가 또 눈길을 주게 되는 중국. 사실 지금 뭐 피파가 전반적으로 본선 진출국도 늘리고 티켓도 늘리고 여러모로 규정을 바꾸는 거 그 뒤에 중국이 있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월드컵에 진출하는 순간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뭐 네. 저기 중계도 많이 볼 거고, 굿즈도 많이 살 거고, 음. 미국 여행 물론 이제 트럼프가 와도 된다고 해야 갈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지만 미국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고 네.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그 티켓이 늘어날 때 본선지 티켓이 늘어날 때 아시아가 지금 8.5장으로 늘어났는데 네. 중국이 딱 아시아에서 피파 랭킹 8위였어요. 이건 너무 정확한데 그렇죠. 다들 이런 생각했거든요. 음. 근데 8.5장이면 그 3차 예선으로 직행은 못하고 4차 예선 통해서 턱걸이 하는 게 이제 아시아에서 7위 8위 하는 팀들의 운명이거든요. 드라마틱하게. 딱 중국이 그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조 최하위로 보이지만 4, 5, 6이 승점이 같기 때문에 저기서 조 4위만 하면은 4차에서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의 본선 진출 가능성은 몇 %라고 보세요? 저는 골드 기차도 너무 나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쉽지 않아 보이는데. 중국 저는 그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을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저 상황에서는
뭐 사우디, 인도네시아, 바레인이 뭐 계속하는데 중국은 좀 밀릴 것 같고 사실 중국이 2차 예선에서도 어부지리로 그냥 겨우겨우 올라왔잖아요. 저 네. 자리는 원래 태국을 위한 자리였는데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4필 귀정이 되지 않을까. 중국은 미안하지만 뭐 그냥 다음번 아니면 자신들이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네. 빠를 것이다. 네. 중국이 남은 일정이 이제 홈에서 호주랑 붙고요. 이거 허허. 저 화요일에 그리고 나서 그 뒤는 그래도 인도네시아, 바레인이에요. 제가 볼 때 요 세 경기 중에서 2경기 잡으면 4위 이상은 확보를 하게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 총력을 기울여야죠. 호주전은 제가 볼 때 무조건 뭐 비기기 전략으로 또 가야 될 것 같고 인도네시아 원정하고 바레인과의 홈 경기에서 승부를 던져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은 우리의 기대를 항상 우리- 저버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 신경 쓸 땐가? 아니 나는 솔직히 좀 위안은 얻거든. 중국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난 좀 위안을 얻거든. 여러모로. 저는 중국은 참 이 문화적 민족적 특수성상 네. 축구하고 정말 안 어울린다. 여기는 인내심이 없는 그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결국은 퇴장 나왔거든요. 네. 예. 뭐가 경기가 안 풀리면 저기는 이게 요즘에 축구라는 게 자기들의 플레이를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인내하면서 시도하고 이러는 게 되게 중요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중국은 그거하고 안 맞는. 아 근데 나는 그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 물론 이게 솔직히 진위는 좀 가려봐야겠지만 중국 팬들 진짜 심하게 까던데 중국 자기네 대표팀. 네, 네. 그렇죠. 네. 자조적으로 어떻게 넘길 수 있는 레벨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자조가 쌓이면 그냥 축구의 쌓이는 원조라고 자기들이 자부하지만 정작 월드컵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그때밖에 못 나갔으니까.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짚어보는 김에 A조도 한번 살짝 보도록 하죠. A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진흙탕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란, 우즈베키스탄, 아랍, 카타르, 키르기스탄, 북한의 순인데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기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지금 7명인가를 데리고 있거든요. 브라질 출신 선수들을. 그런데 이번에 이란에게 졌습니다. 이란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 경기 되게 흥미로운 일이 있었어요. 경기 시작하고 나서 조명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30분 가까이 경기가 중단됐거든요. 그 추가 시간이 그만큼 적용이 됐습니다. 그 추가 시간 때 아즈문이 선제골 넣었어요.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45 플러스 27이 돼 있습니다. 플러스 27. 네. 그래서 이란은 사실 뭐 일본처럼 100%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확정을 공시했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확정입니다. 뒤집힐 그죠? 확률은 예. 뭐 지금 99.999%로 나오고요. 거의 저기는 이란하고 네. 우즈베키스탄이 간다고 봐야죠. 네, 우즈베키스탄도 사실은 우리의 최근에 협회 행정적 역량이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한테도 밀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그 지금 23세 이하 선수들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네. 엄청 공을 들였죠. 지금 저 맨체스터 시티에 가 있는 우리 그 친구 이름 뭐죠? 수비수 후사노프인가? 후사노프. 네. 후사노프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육성이 된 케이스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지금 아시아권에서의 연령별 대회라든가 여기서 성과를 꾸준히 내다가 드디어 이번에 터진 그쵸. 게 이번 월드컵 예선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최초의 본선행 진출에 되게 성큼 다가서 있죠. 사실 우즈베키스탄이 이제까지 보면 꼭 본선 진출 직전에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그랬죠. 네, 드디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그런 한을 풀 수 있을 가장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싶고 네. 제일 어떻게 보면 저주에서 제일 좀 이변 아닌 이변인 게 카타르인 것 같아요. 카타르. 네, 아시안컵 우승팀인데 그러게. 네, 저렇게까지 밀려 있는 게 음. 홈에서 대회를 안 해서 그런가요? 네. 알모에즈 알리가 골은 많이 넣더라고요. 예. 네, 뭐 어제는 북한한테 5대1로 승리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열었으니까 봐야죠. 손예진님께서 댓글에 한국이 요르단에 승리하고 이라크가 승리 못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한국도 확정은 된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6점 차고 이라크랑 요르단이 맞대결이 있구나 6월에. 그렇게 되면은 거의 확정일 가능성이 남은 두 팀이 모두 6점을 딸 가능성이 네,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못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영에 수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화나는 지점이 그리고 아까 뭐 농담 자조적인 말로 쫄깃쫄깃 더 재밌어지겠네 축구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보려고 축구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쫄깃쫄깃 재밌는 거는 본선 가서 하자고요. 그러려고 이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선이 많이 쉬워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수월하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2018년까지의 예선은 각각 다른 이유로 거의 다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고, 근데
2022년 대회의 예선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 예선 막바지에 대표팀이 그냥 예선만 통과한 게 아니고 경기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3년 넘게 깨작깨작하면서 경기력이 다 뻗어 있다 이렇게 비판받은 시기도 있었는데 2차 예선에 우리가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초반에 욕 북한, 많이 먹었죠. 키르기스탄이었나? 그 우리가 2차 예선에서의 경기 내용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때가 벤투 감독이 제일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게 또 3차 예선 1, 2차전 때에 또 결과를 못 내는 상황까지 가면서 3차 예선을 모여서 했었죠 막판에. 예. 그때 경기력이 확 올라오면서 진짜 3년 동안 뚝심 있게 욕 먹으면서 이제 탱킹한 게 드디어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는구나 싶으면서 예선을 마무리했어요. 네. 그래야 좋은 예선인 거죠. 지금처럼 예선이 굉장히 쉬워졌으면 이것은 결과만 있는 예선이 아니고 과정으로서의 예선이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세 경기 남았는데 아직은 없긴 합니다. 이러면도 왜 내 마음속 한켠에서는 손흥민이 골 넣고 막 이래가지고 요르단 좀 눌러주길 바라는 건지. 조련된 거지. 아마 그게 조련된 거지. 예. 그게 대표팀을 3년 응원하는 동안 마음이죠. 예. 우리 대표팀이 조련된 거죠. 일단 혼낼 땐 혼내더라도 좀 월드컵 본선에 골이 나고 혼내주고 싶네요. 그쵸. 예.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내놓지